아스날 대 포르투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스날은 FC 포르투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홈에서 이기면 된다는 건 맞는데 그래도 더 불안해지는 건 맞죠. 바르셀로나는 나폴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천하의 바르셀로나가 2021 시즌 이후 또 3위가 될 수 있고 감독까지 올 시즌 끝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정적 문제까지 있어서 더 어렵고 선수 중에도 경쟁에서 밀려서 어려움을 당한 선수도 있습니다. 하피냐인데 하피냐는 이번 챔스 16강에서 선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피냐는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적설이 돌면서 토트넘과의 링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도 링크가 됐었지만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던 하피냐죠. 그리고 현 시점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한국 시간 21일 바르셀로나가 올여름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하피냐를 팔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피냐는 96년생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 비엘사 감독의 리즈 시절의 엄청난 활동량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까지 돋보였던 선수입니다. 당연히 킥력까지 겸비했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950억 원에 데려갔습니다. 하피냐는 지난 시즌 50경기에 나서서 10골과 1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이적 첫해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총 22경기에서 4골과 7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부진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25라운드까지 진행된 라리가 바르셀로나의 리그 경기에서 8경기 선발 출전 시간은 717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주전이 아니라는 소리죠. 스페인 국적의 2007년생 라민 야말에게 주전자를 내주면서 백업 선수로 전락해버린 이번 시즌입니다. 하피냐는 장점만큼이나 단점 또한 명확한 선수였는데 우선 주발인 왼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오른발을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선수. 그렇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왼발 각을 잡아버리게 되면 하피냐의 선택지, 그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가 너무 수월해집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하피냐는 브라질 출신인데도 드리블 돌파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하피냐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57.1% 드리블 성공률과 16번의 드리블 성공이라는 기록에 그치고 있는데 성공률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드리블 돌파 시도 자체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 감독인 사비 감독에게는 조커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하피냐의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기존의 부채를 제외하고도 약 2억 유로의 부채를 2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는 다름 아닌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란 토레스 등의 이적료를 할부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리가의 FFP 규정,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때문에도 바르셀로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라리가는 급여 상한을 구단의 총 수입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의 규모, 구단의 수입에 따라서 각 팀의 셀러캡은 천차만별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라리가는 벌어들인 돈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되 과도한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단의 수익은 대부분 스폰서십 계약, 시즌권 판매, 중계권료, 상금, 광고, 판매, 이적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의 급감과 지난 몇 년 바르셀로나의 유럽대항전 부진 등으로 구단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수익이 줄다 보니 당연히 급여 상한 기준도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2022-2023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고도 선수단의 급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하피냐의 몸값은 5천만 유로, 토트넘이 현재 5천만 유로짜리 윙어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물론 선수단 뎁스가 두텁지 않은 토트넘 입장에서 선수층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과 차선, 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토트넘의 측면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많이 왼쪽 측면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른쪽의 경우만 보더라도 클루셉스키가 주전 경쟁에 앞서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브레넌 존슨 역시 꾸준한 출장 기회를 얻으면서 언제든 상황에 따라 뒤바뀔 수 있어 보이죠. 또한 멀티 포지션이라는 전제가 깔리지만 측면에 뛸 수 있는 선수는 임대 신분의 티모 베르너, 비록 부상 중이지만 마노르 솔로몬 그리고 힐도 스쿼드에 있습니다. 그릴리시가 백업으로 있는 맨시티, 각포가 교체로 나서는 리버풀 같은 팀과 비교해서 그 퀄리티가 비록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측면 역시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죠. 참고로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각포에게 5천만 유로, 그릴리시에게는 7천만 유로의 몸값을 책정했습니다. 토트넘도 우승을 위해서는 맨시티, 리버풀 같은 고퀄리티의 교체 자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클루옙스키의 몸값은 5,500만 유로, 브레넌 존슨의 몸값은 4,800만 유로로 절대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유로의 하피냐까지? 뭐 있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토트넘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성비라는 기준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링크되는 또 한 명의 선수, 우리 황희찬도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름은 한국 시간 21일 토트넘은 케인보다 더 나은 마무리 능력을 가진 1,400만 파운드의 공격수 영입을 원한다라면서 황희찬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이어서 황희찬은 EPL 첫 두 시즌에는 단 8골에 그쳤지만 이번 시즌에는 10골을 기록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 황희찬이 토트넘의 전스타 해리 케인보다 낫다는 통계를 공유한 바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다른 매체 기브이 스포츠는 한국 시간 21일 이번 시즌 EPL에서 기량이 가장 발전한 선수 10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황희찬이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은 오니엘 감독 부임 후 쿠냐 등과 함께 울버햄튼에서 가장 경기력이 향상된 선수다. EPL 21경기 출전에 10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황희찬의 슈팅 횟수는 0.7개에서 1.7개로 늘었고 드리블 성공 횟수 역시 0.5회에서 1.5회로 증가하면서 팀 공격에 훨씬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황희찬의 활약상과 향상된 경기력을 전해왔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황희찬의 몸값은 2,200만 유로, 하피냐의 몸값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한 스탯에 있어서는 황희찬이 크게 앞서 있는 모습이죠. 리그 17경기 3골 5도움의 하피냐냐, 리그 21경기 10골 3도움의 황희찬이냐. 가성비의 기준으로 볼 때 비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황희찬과 비슷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은 먼저 라리가에서는 11골을 넣고 있는 그리즈만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는 10골을 넣고 있는 레버쿠젠의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가 있습니다. 보니페이스만 하더라도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4천만 유로의 선수죠. 5천만 유로짜리 주전에서 밀린 지고 있는 선수냐, 2,200만 유로짜리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핫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냐. 그리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완 조은 레비가 황희찬 영입에 마음을 먹는다면 이 영입이 그리 어렵지만도 않을 겁니다. 2년 만에 한국 투어를 확정한 토트넘, 손흥민으로 인해서 국민구단으로 거듭난 토트넘, 황희찬마저 토트넘이 품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엔지볼 체제에서 코리안 리그 2명이 함께 맹활약을 펼친다면 토트넘은 대한민국의 더 많은 호감 클럽이 될 것이고 우리 팬들 역시 매우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토트넘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올 시즌도 유럽 대항전 진출은 매우 유력한 상황.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야겠죠. 우승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번 시즌 보여준 가능성을 다음 시즌에는 증명해야 하는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황희찬의 토트넘 입단을 살짝 기대해보면서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